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2024년 8월 16일 오늘의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리포트 종목은 동구바이오제약, 제우스, 드리머스컴퍼니, 제약솔텍, 코스맥스 이렇게 5종목이고요. 첫 번째 종목인 동구바이오제약 먼저 보러 가면은 동구바이오제약 보시면은 이제 지금 그저께 이제 또 14일에 그 식약처에서 동구바이오 제약에다가 판매 중지, 판매 중단 처분이 내려지면서 개파락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날 지지선은 이탈을 하진 않고 오늘 이제 또 그 가처분 허가 취소 신청을 하면서 동구바이오 제약 측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5.57% 상승을 하면서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또 그저께 개파락으로 인해서 일단 이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전에 그 추세를 회복을 하려면은 일단 여기 상승 추세선 상단으로 일단 주가가 복귀를 하는 게 회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제우스를 보겠습니다. 제우스 보시면요, 이제 또 이때가 지수 하락을 했었던 지수 폭락을 했었던 날인데, 네, 이걸 회복을 하고 쭉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항선 돌파까지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1.77% 상승으로 계속 상승을 지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블릭스 지표가 일단 마이너스 5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정 가능성도 일단 대비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리머스 컴퍼니 볼게요. 드리머스 컴퍼니 보시면요. 일단 얘도 이때 저점 이후로 쭉 주가를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네, 회복을 하다가 지금 오늘 지지선은 이탈은 하지 않았지만 주가가 어느 그 추세가 살짝 꺾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지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면은 지금 바로 밑에가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 하방은 쭉 뚫려 있는 거라서 일단 지지선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제형솔루텍 보겠습니다. 제형솔루텍 보시면요. 그때 보합으로 마감을 하고 저항선 돌파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 쭉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래량만 좀 더 붙어준다면은 다시 상승해서 저항선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코스맥스 볼게요. 코스맥스 보시면요. 코스맥스는 이제 주가가 조금 다시 저항선 돌파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면서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요. 네, 거래량이 조금 빠진 상태이긴 한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실적을 떠나가지고 일단 중국향 매출 감소세 그리고 또 오늘 기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 그 대표 부부가 상반기 20억을 수령했다는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이런 리스크를 감안을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은 오늘은 52.73포인트 상승한 2697.2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9.50포인트 상승한 786.3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전일 대비 0.10원 하락한 1357.90원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저희가 뽑은 토픽으로 넘어가면은 오늘은 코로나 복스 포함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봤고요. 그 다음은 화장품,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코로나 엠박스로는 오정바이오, 파미슬, 캐스피온, 미코바이오메드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치료제나 뭐 그다음에 오늘은 또 마스크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랐고요. 웰크론이나 뭐 모나리자나 이런 깨끗한 나라나 이런 종목들도 일단 그 코로나가 이제 또 진단 키트를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 백신, 치료제, 뭐 마스크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또 26만 명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는 아니지만 이번 달 말에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10월까지는 유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무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력 권고까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기사로 바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또 정부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갈 텐데 그래서 그 증상이 심해서 학교를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 등교 처리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환자 추이를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은 7월 셋째 주에 226명이었는데 이제 또 8월 둘째 주까지 1357명이 예상되는 그런 수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엠폭스를 보면은 이제 원래 엠폭스가 그 아프리카를 위주로 그 발생을 하던 질병이었는데 전염병이었는데 이게 또 스웨덴에서 변종이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번에 스웨덴에서 나온 이 환자가 최근에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보다 훨씬 이 조금 더 심한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변종 엠폭스는 이번에 나온 엠폭스는 지난해 2022년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 작년 9월부터 확산 조짐을 보였는데 가장 확산이 빠른 곳은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올해만 확진 사례가 한 14,479건, 사망이 45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그렇고 엠폭스도 그렇고 전염병으로 지금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조금 다시 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토픽으로 이제 또 화장품을 뽑았는데요. 화장품은 오늘 파미세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 올리패스, 한국 화장품 제조, 오상자이엘, 실리콘투,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마녀공장 등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이 갑자기 안 그래도 그 이번 주에만 해도 화장품이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또 워렌 버핏이 이제 또 화장품 종목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미국판의 올리브영이라고 할 수 있는 올타뷰티 이 종목에다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이제 또 CJ 주가가 13% 상승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공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화장품 체인 기업인 울타뷰티에다가 주식 69만여 주를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울타뷰티에는 이제 또 국내 올리브영과 유사한 뷰티 판매 유통 기업으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도 다수 입점을 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는 올리브영 CJ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올리브영인 이제 하반기에도 오프라인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편의성을 강화한 온라인 매출 확대가 유효하고
지난 5월에는 일본 법인도 신설을 했고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에 CJ와 합병이나 성장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올리브영은 기업 가치 상승분이 온전히 CJ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CJ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토픽으로는 반도체를 뽑아봤는데 반도체는 오늘 테크윙, STI, KC텍,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는 오늘 또 왜 강했냐 하면은 이제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 본부 설치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당 측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또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폐지를 하고 유예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만 실무 협상 과정에서 관계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제 혜택이 아무래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이 됐는데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폐지를 하고 최대 3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당론 초안에 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리를 보면은 이제 또 세제 지원 세부안과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얘기인데 그래서 다만 이제 또 여당이랑 기재부랑 행안부랑 이렇게 잘 조율이 돼야 요거는 넘어가는 부분이라 가지고 요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반도체 호재로는 중국에서 D램을 많이 사재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이 중국에다가 규제를 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보시면은 엄청 사재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D램 점유율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 회색이 올해 1분기고 이 파란색이 올해 2분기인데요.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분기 기준 42.9%, SK하이닉스가 34.5%로 우리나라가 지금 77.4%를 점유율을 띄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또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그 D램 같은 경우에도 공급 이제 또 생산량 그 재고도 많이 줄었다 보니까 그래서 D램 가격이 많이 상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이유로 오늘 반도체가 또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리한 토픽 이렇게 코로나, 화장품, 반도체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금주 랭킹으로는 코로나를 1등, 그 다음에 2등은 전기차 화재, 3등은 전선전력 설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도 많이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월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